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간 증시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일단 지난 3월 20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좋게 나왔고요. 아울러서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기존 주가의 미리 상승했음으로 인하여 시장에서는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우기는 순매수를 보였지만 기관은 순매도를 좀 보이는 다른 모습이었죠. 자, 이번 주 4월 8일 오늘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 신규 지수 4종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상호가 삼성 ENA로 바뀐다고 합니다. 미국 3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되고요. 자,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건 다. 현지 시간 인텔에서 Bringing AI Everywhere라는 인텔의 비전 행사가 개최되고 합니다. 일단 인텔이 지난주 지난해 파운드리 실적이 크게 악화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흐름인데 이런 이벤트에서 주가 반전을 노릴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4월 9일 4월 9일 화요일에는 이제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로 4월 9일부터 24일까지 거래 정지가 됩니다. 역시 이제 액면 분할로 거래가 정지되는 종목이 신흥 SEC, 삼양 옵틱스, BYC, DH 오토웨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항상 일정을 말씀드릴 때 일정에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참고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재검토하시란 말씀 당부드립니다. 자, 4월 10일은 이제 우리 시장은 휴장이죠.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전 투표율이 30%가 넘어섰다는 얘기 있죠. 자, 일단은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밸류 프로그램이랄지 이 금투세랄지 이 금융투자 소득세 이 동향이 어떻게 될까, 시장 반응은 어떨까 뭐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주식시장에 이 4월 10일 이후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체크를 하자 이 말씀 드리겠고, 현지 시간으로 미국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써놨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시간으로 봐야겠죠. 우리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이제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 인식은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5%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에 가보게 되면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월 10일자 이게 나오죠. 오후 9시 30분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코어 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과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예상치 컨센은 뭐 예상은 이제 0.3%, 3.7%.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4% 이렇게 오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0일 역시 현지 시간으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제미나이 생성 AI 스튜디오, AI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자, 4월 11일, 4월 11일이죠. 옵션 만기일이 이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옵션 만기일. 여기다 좀 적어놔야겠다. 이렇게 현지 시간으로. 그다음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코스코 3월 판매 보고서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오페크 월간 보고서도 있고요. 자,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죠. 자, 그리고 동아기업이
액면 분할로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된다고 하고요.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하죠. 이날 현지 시간으로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정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증시 한번 보시죠. 뉴욕 증시와 서울 증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자, 지난 이제 금일장 미국 증시는 이제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반등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한번 PIMS.com 가보시죠. 일단 다우 지수는 300포인트, 307포인트 올랐네요. 0.8%. 나스닥 199.44포인트, 1.24%. S&P 1%대 올랐고요. 자, 차트상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야후파이낸스.com 통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다우 지수 보시죠. 자, 좀 야후파이낸스 좀 바뀌었네요. 이런 흐름이 그림 약간 흐름 보이는 게 좀 바뀌었는데 약간 특이하네 이거. 네. 아, 이건 일봉 차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좀 해야겠죠. 주봉이랄지 일봉. 자, 이렇게 보시죠. 일단 급락, 그 다음날 이제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요. 네. 이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급락 뒤에 반등.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 1.24% 올랐는데 역시 급락, 그 다음날 이제 반등이 나왔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 여기서 제가 인디케이터에 무빙 에버리지에서 뭐 50일선 하나 이렇게 넣으면 좋다고 그랬죠. 자, 50일 이동평 깨트리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좀 기존의 흐름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일 이동평선 항상 넣어놔라. 자, 내용이 있으니 이런 겁니다. 네, 며칠 동안 이제 금리나 지연 우려감으로 하락했죠. 그런데 이 3월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30만 3천 병으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그럼 사실상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반등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추가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여하튼 간에 변동성, 급락 뒤에 반등이 좀 나왔다는 거죠. 네, 국채금리는 장중에 4.4%까지 올랐고요. 또한 중동의 어떤 지정적 긴장 고조, 오페크 플러스의 공급 억제 정책과 강력한 에너지 수요 전망에 국제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뭐 시장의 우호적인 반응은 아닌 거죠. 따라서 연준의 향후 금리나 신중론에 대한 시장의 해석, 반응 여부가 계속 변동성을 좀 키워갈 수 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50일 이동평선을 지지하냐 깨트리냐, 그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도 마련해 놓고 있어야겠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2.6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약간 지금 마이크가 다른 마이크를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 좀 작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점 여러분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지해드리자면 4월 9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쉽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지수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은 1352원 8원으로 끝났습니다만 NDF에서 1352원대 비슷한 흐름이죠. 나머지 여기서 한번 보시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3% 올랐죠. 반도체 ETF 1.19% 올랐네요. 그렇죠? 원달러 환율 보시죠. 0.28% 올랐고요. 1352.60전. VIX는 16.03. 전일 이제 크게 올랐다가 좀 주춤하고. 자, 요거죠. 10년물 국제금리는 4.37입니다. 4.37. 4.4를 넘어섰다가 4.37로 끝났다. 자, 그다음 이제 국제 유가죠. 배럴당 86.73달러. 최근 국제 유가는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 그래서 유가 관련주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S&P 500 매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83, 엔비디아가 2.45% 상승 마감했죠. 자, 매그니피션트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이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크게 올랐고요. 테슬라는 3.6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서는 올랐죠. 자, 그다음에 이제 GE 관련주가 좀 올랐고요. 일라일리 2.1% 올랐네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세 좀 이어졌습니다. 인텔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과 AMD는 상승했죠. 자, 최근 우리 시장도 이제 AMD의 글래스 기판 공급망 이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 이제 4월 3일자부터 유리기판, 글래스 기판 관련주가 크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린 바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는 왜 빠졌냐?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준비한 내용 보시죠. 네, 테슬라는 물론 이제 이전에 빠진 건 지금 이제 3월 인도량이 예상치를 이제 크게 하회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부터 중국 전기차와 경쟁 심화 우려감 나왔고 이제 이날 빠진 건 로이터에서 테슬라가 이제 저가 전기차 계획을 폐기할 것이다 라는 보도 실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에서 상승한 배경은 일론 머스크가 로봇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로봇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정규시장은 3.63% 하락했는데 이 소식 발표 후에 시간에 거래해서 한 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네, 테슬라 이건 이제 정규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외 거래에서는 5% 넘게 오른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5% 넘게. 예. 뭐 다행이죠. 일론 머스크가 주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가요? 네, 많이 써야겠죠. 이 테슬라 주주 우리나라 이 투자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GE 주가 보게 되면 6% 넘게 오른 배경은 GE의 자회사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배당금을 250%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0.08달러에서 0.28달러로 배당금을 이제 크게 제시하면서 주가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난주는 보게 되면 4월 첫째 주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과 국제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슈로 조정을 좀 받았었죠. 지금 코스피 차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변동성이 좀 크고 있죠. 여기에다 이제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이제 증시 피로감,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지난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입니다만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순매수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간은 최근 5거래일 정도 봤을 때 순매도 차익 매물이 꽤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85,400원. 자, 그러면 7만 원대부터 요만큼 오른 게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기반영했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자, 이런 점이 좀 너무 아쉽네요. 여기서 한 단계 좀 레벨업 이번 주에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이런 게 아쉽지 않습니까? 역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우리가 2.7%나 하락 마감했고 기관들 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잠깐 수급 보시죠. 참 아쉽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말이죠. 같이 오버슈팅이 좀 나와주면서 좀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SK하이닉스 보시죠. 자, 기간은 뭐 3거래일 연속 순매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테마주, 뭐 관련주
신성장주 이런 게 이제 부각되는 거죠.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 네, 유리기판 관련주 뭐 이런 거 강하잖아요 지금. 지난 4월 3일자 AMD의 글래스 기판 도입 기간 공급망 구축 착수.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애플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필옵틱스, 뭐 YC캠,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지난 금요일은 이제 HB 테크놀로지랄지, 네, SKC, 삼성전기 이런 이제 큼직큼직한 종목도 동반 상승을, 네, 보였습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주는 계속 좀 알고는 있어야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꽤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전선주 1분기 실적 호전주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재룡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다가 지난 금일자는 이제 전선주까지 확장이 됐죠.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뭐 이런 종목들 함께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로 그동안 상승이 컸던 종목군들, 네, 고밸류주는 이제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간에 또 이제 불확실성 4월 10일 총선 결과 이에 따른 이제 변동성 양세는 계속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특징주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호재성 뉴스가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네, 그런 모습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들 보게 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차, S-오일 순매수했고 기관은 삼성전기를 순매수했네요. 유리기판, 네, 관련주. 그다음에 전선, LS 일렉트릭을 샀습니다. 금일자 수급입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대한전선과 한미반도체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순매도했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7%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진테크를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등을, 네,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네, 순매매 뭐 시간에서는 뭐 거래소, 뭐 코스닥 특이 종목,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뭐 이 정도 참고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요일자 4월 9일 모닝 브리핑은, 네, 쉰다는 거, 네,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